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 회사 계단 4층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 한번 빈 스튜디오를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M 스튜디오가 비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M 부조거든요. 아이고, 근데 책상이 없어서 저희가 분장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빙 겸 분장 겸 의상실인데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분장실 및 더빙실 및 의상실인데요. 여기서 한번 제 근황 및 뭘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일단 마스크 빼고 저 혼자 있으니까 요즘 저는 이제 사무실에만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현장에를 많이 나가진 않고 뭐 골프나 스튜디오 방송이 있으면은 일을 하는데 겸사겸사 제가 부서를 이동을 했는데 기자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자 부서로 옮긴 이유는 향후 이제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앵커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앵커는 이제 기자들이 앵커를 하기 때문에 기자 일도 업무를 수행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서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리포팅이나 방송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회사 내근을 할 때는 저희가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회사에 이제 내근하게 되면 있는데 앵커 멘트를 작성하는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되도록이면 종이신문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항상 이제 뉴스를 발음 연습이나 할 때 신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아일보를 구독을 하는데 사실 신문을 좀 여러 개를 보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일단 하나씩 하자는 생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발음 연습과 이런 뉴스 기본 읽는 법을 신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포츠 면을 살필 거예요. 스포츠 쪽은 딱 나왔어요. 일단 지금 보면 테니스 소식이 보이네요. 아마 프랑스 오픈 이야기일 것 같은데 나달이 일단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일단은 뉴스 그대로 뉴스식으로 읽어볼게요. 메이저 20승 흑신, 나달이 흑신, 페더러 황제와 어깨 나란히라는 제목입니다. 흑신이라는 수식어는 괜히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 약간 그 신문에서 뭐 다를 끝나면 전 씁니다로 바꿔서 뉴스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라파엘 나달이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를 꺾고 흑위의 최강자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나달은 12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끝난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2시간 42분 만에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1세트, 2세트를 허무하게 내준 조코비치는 3세트에서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승부의 추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4년 연속 프랑스 오픈 정상에 오른 나달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20회 우승을 채우며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60만 유로입니다. 나달은 이날 서브 에이스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5년 만에 이 대회 결승에 올라온 조코비치는 나달의 서브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고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 무릎을 꿇은 채 활짝 웃는 얼굴로 세리머니를 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나달은 내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필요한 순간에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내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대회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달은 4대 메이저 대회 20승 중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 오픈에서만 2005년을 시작으로 13승을 거뒀습니다. KBSN에서 테니스 해설을 하고 있는 박용국 NH농협 스포츠단장은 클레이 코트는 하드코트에 비해 공속도가 느리다. 랠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이 필요하고 경기 운영도 하드코트와는 달라야 한다며 선수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클레이 코트는 나달의 강점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달은 메이저 대회 20승을 달성한 것에 대해 페더러와 이 기록을 함께한다는 건 많은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을 하고 은퇴하면 좋겠지만 페더러나 조코비치도 우승할 텐데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이웃이 나보다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좋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불행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더러보다 5살 적은 나달이 조만간 페더러의 기록을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더러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20승은 그저 나달과 나의 다음 여정을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 잘했어 나달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은 테니스 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아침이라 지금 오전 10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목이 좀 안 풀리는 모습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읽어주면 어느 순간 풀리더라고요. 얼굴도 지금 많이 부은 상태인데 어쨌든 한번 다음 소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농구 소식이네요. 미국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링이 뭐야? 미국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의 킹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월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영전에 우승을 바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레이커스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트 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마이애미를 106대 93으로 꺾고 4승 2패로 통산 1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브라이언트가 뛰던 2009-2010 시즌 우승 이후 10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레이커스는 보스턴과 최다 우승 공동 1위가 됐습니다. 2018-2019 시즌을 앞두고 제임스를 영입했지만 6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던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영입한 끝에 명가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제임스는 6차전에서 28득점, 14리바운드, 10도움으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6경기 평균 기록은 29.8득점, 11.8리바운드, 8.5도움. 제임스는 마이애미에서 뛰던 2012년과 2013년, 클리브랜드 소속이던 2016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4차례 모두 MVP로 뽑혔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3개 팀을 거치는 동안 모두 챔피언 결정전 MVP가 된 건 제임스가 최초고 챔피언 결정전 MVP 4회 수상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이어 2번째입니다. 와우. 플레이오프 260경기에 출장한 제임스는 데릭 피셔를 넘어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출전 기록도 세웠습니다. 1월 브라이언트의 사고 직후 선배의 유산을 잇겠다. 부디 천국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지켜봐달라고 했던 제임스는 이날 역사가 깊은 구단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하다. 동료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앞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트로피는 셀프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애덤 실버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이 트로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말만 했고 선수들이 트로피를 직접 가져와 시상식을 이어갔습니다. 목이 좀 이번에 야구 메이저리그 소식이네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최지만을 올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은 최지만에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휴식을 주문했습니다. 최지만으로선 억울할진 몰라도 이런 선택과 집중이 없었다면 아메리칸 리그에서 선수단 몸값이 두 번째로 적은 템파베이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템파베이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투수전 끝에 휴스턴에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휴스턴이 왼손 투수 프란베르 발데리를 선발 투수로 내세우면서 왼손 타자 최지만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끝내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지만은 왼손 투수 상대 통산 타율이 1할 7푼 4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왼손 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템파베이는 0대1로 뒤진 4회 말 랜디 아로사레나가 발데르를 상대로 동점 솔로포를 쏘아올린 데 이어 5회 말 2사 3루에서 마이크 주니노의 중전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캐시 감독은 상대 투수에 따라 변화무쌍한 라인업을 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은 선발 출전한 타자 9명 가운데 7명을 오른손 타자로 내보냈습니다. 거꾸로 지난달 12일 보스턴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 전원을 왼손 타자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2차전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골프 소식이네요. 바로 빨간 바지 마법사 메이저 불은 날렸다 김세영 선수의 소식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은 기분이다. 감동적이고 행복하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생애 첫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빨간 바지의 마법사는 활짝 웃었습니다. 5살이던 1998년 박세리의 US 여자 오픈 우승을 본 뒤 오래도록 꿈꿔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LPGA 투어에서만 10차례 우승을 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수건이 29번째 도전 끝에 비로소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눈물을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김세영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1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타운 스퀘어 에러니 밍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따내는 무결점 플레이에 힘입어 최종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2위 박인비를 무려 5타 차로 제쳤습니다. 2015년 미국 무대에 데뷔한 김세영은 유독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죠. 그동안 준우승만 2차례 차지했습니다. 현역 투어 선수 가운데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ANA 인스피레이션에서는 3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가 14번 홀에서만 4퍼트를 하며 공동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날 밤부터 압박을 느꼈다는 김세영은 이날 계획했던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2번 홀, 파4 2번 홀에서 어프로치 실수를 하고도 침착하게 파를 세이브하며 안정감을 되찾은 김세영은 전반 9홀에서 버디 3개, 후반 9홀에서 버디 4개를 따내며 유유히 정상에 당도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만 3년 연속 우승했던 박인비도 이날만 보기 없이 5타를 줄이며 한때 2타차까지 추격했으나 마지막 날이면 마법을 일으킨다는 빨간 바지를 입고 나선 김세영의 기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번엔 기니까 이 정도까지 읽어볼 텐데요. 김세영 선수가 저희 스포티비 그 골프 방송 동석 선배랑 했었는데 저도 그때 방송을 지켜보다가 끝날 때쯤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골프를 잘 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스포츠 뉴스 한 4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제가 기사를 읽은 것 뿐입니다. 무예독으로 바로 읽는 연습을 되도록 하거든요.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목소리도 오전이만큼 나오지 않고 틀리기도 틀리는데 그럴 때마다 실제 이제 뉴스라고 한다면 틀려도 좀 자연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제 스스로 신문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3, 4개 읽어보는 영상으로 한번 유튜브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안녕.